매년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월급쟁이들 사이에서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토해내지? 열심히 벌었는데 세금으로 수백만 원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 현타가 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2026년 정부가 아주 특이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라는 이름의 이 상품, 겉으로는 그냥 펀드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투자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통째로 빼주고 수익에 붙는 세금은 9%로 묶어버리고, 손실이 나도 정부가 20%까지 먼저 메꿔준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라면 지금 이 순간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가장 많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이 판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내 연봉에서 실제로 얼마가 돌아오는지, 그리고 잘못 들어갔다가 피눈물 흘리는 함정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은 숫자 하나에서부터입니다. 150조 원입니다. 2026년 6월 대한민국 정부가 반도체, AI, 바이오, 우주항공 같은 미래 산업에 쏟아붓겠다고 선언한 금액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만으로는 이 규모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택한 방식이 꽤 영리했는데 국민들을 이 판에 끌어들이되 그냥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파격적인 혜택으로 유혹하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그게 바로 국민성장펀드입니다. 국가 전략산업에 투자하면서 그 대가로 세금 혜택을 대규모로 받는 방식인데 이 혜택의 크기가 기존 어떤 정책 상품과도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예전에 재형저축이나 연금저축에 실망하셨던 분들 있을 겁니다. 혜택은 그럴듯해 보였는데 막상 따져보면 쥐꼬리 같은 절세 효과에 수익률까지 처참해서 차라리 주식을 했을 걸 하고 후회하신 분들이 적지 않았죠. 국민성장펀드는 과거 실패작들의 단점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설계됐습니다. 핵심 혜택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각각의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가장 먼저 소득공제 40%입니다. 1천만 원을 이 펀드에 넣으면 400만 원이 내 과세소득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세율이 20% 구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8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구조이고, 이걸 수익률로 환산하면 가입 당일 8%의 확정 수익을 손에 쥐는 셈입니다. 다음으로 배당소득세 9% 분리과세입니다. 보통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을 받으면 15.4%를 세금으로 냅니다. 1,000만 원 벌었을 때 154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국민성장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9%만 내면 됩니다. 1,000만 원 수익 기준으로 64만 원을 덜 내는 건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분리과세라는 점이에요. 연봉이 높아서 세율 구간이 올라간 분들은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쳐지면 최고 45%까지 세금이 붙는데 이 펀드 수익은 거기서 완전히 분리됩니다. 딱 9%에서 끝납니다. 고연봉자들에게는 이게 사실상 합법적인 세금 설계의 끝판왕인 거죠. 세 번째 혜택이 가장 강력합니다. 후순위 손실 보전 장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내 돈이 깎이기 전에 정부와 운용사가 먼저 자기 돈으로 20%까지 손실을 메워준다는 겁니다. 1억을 투자했는데 반도체 업황 악화로 펀드가 마이너스 20%가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펀드라면 내 돈 2천만 원이 그대로 녹아버리는 상황이지만 국민성장펀드에서는 내 원금 1억이 살아있습니다. 정부가 먼저 넣어둔 완충자금이 대신 깎이는 구조이거든요. 다시 말해 펀드 손실률이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무한대 사이라면 여러분은 최소한 원금은 건지거나 그 이상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 정도면 투자 상품이라기보다 정부 보증에 가까운 안전망이 깔린 저축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 퍼주는 걸까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는 분들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 의심은 합리적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경제 전쟁 중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이 반도체와 AI 패권을 두고 수백조 원씩 쏟아붓고 있고 우리나라는 여기서 한 발만 뒤쳐져도 미래 먹거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자금을 장기적으로 끌어모아서 이 전쟁에 투입할 총알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국민에게 혜택을 주면서 대규모 자금을 묶어두고 그 돈으로 우리 기업들을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게 만들겠다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인 셈이죠. 우리가 받는 혜택은 결국 이 경제 전쟁에 동참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냉정하게 보면 서로에게 이득인 구조입니다. 가입 조건도 문턱이 낮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쉽게 말해 이자와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극소수의 고자산가가 아니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물론이고 매달 세금 걱정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프리랜서까지 모두 대상이고 가입 한도도 2억 원까지라 규모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정책 상품들처럼 연봉 몇 이하만 가입 가능, 무주택자만 해당 같은 까다로운 제한이 없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연봉에서 실제로 얼마가 돌아오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인 직장인이 1천만 원을 이 펀드에 넣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소득공제 40%가 적용되면 400만 원이 과세소득에서 빠지고 이 구간의 세율은 지방세 포함 약 16.5% 수준입니다. 계상하면 400만 원에 16.5%를 곱한 66만 원이 연말정산 때 현금으로 돌아옵니다. 요즘 은행 예금 금리가 연 3%에서 4% 사이인 걸 감안하면 가입 첫 해에만 이미 예금 이자의 2배 가까운 수익을 세금 환급으로 확보하는 셈입니다. 연봉 7천만 원인 직장인은 어떨까요? 이 구간의 세율은 지방세 포함 약 26.4%입니다. 세금이 제일 아깝게 느껴지는 구간이기도 하죠. 2천만 원을 투자하면 소득공제 800만 원이 발생하고 여기에 26.4%를 적용하면 환급액이 211만 원에 달합니다. 2천만 원을 굴려서 211만 원을 번다는 건 수익률로 치면 10.5%입니다. 펀드 자체 수익이 0%여도 이미 10%가 넘는 수익을 낸 거예요. 이게 이 상품의 진짜 무서운 구조입니다.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이미 수익이 확정된다는 점. 이거 아무 데서도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연봉 1억이 넘는 고연봉자들에게는 이 펀드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세율이 38.5%에서 최대 40%를 훌쩍 넘어가는 이 구간에서는 소득공제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3천만 원을 투자해서 1,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실제 환급액이 462만 원 수준입니다. 연말정산 한 번으로 신입사원 한 달치 초봉에 가까운 돈이 통장에 찍히는 거죠. 여기에 더해 배당소득세 9% 분리과세가 적용되니 연봉이 높을수록 이 상품이 주는 혜택은 다른 어떤 절세수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들어갔다가 3년 뒤에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가장 큰 함정은 중도 해지입니다. 3년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 전부를 토해내야 합니다. 그냥 토해내는 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상황, 결혼, 이사, 사고 이런 게 생겼을 때 이 펀드에 돈이 묶여 있으면 꺼내지도 못하고 꺼내면 혜택이 날아가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몰아넣지 말고 매달 정기적립식으로 나눠 넣거나 여러 구간으로 쪼개서 만기가 순서대로 돌아오게 가입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도 먼저 만기가 된 계좌에서 꺼내는 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함정은 운용사의 실력입니다. 정부가 20% 손실을 보전해 준다고 했지만 반대로 보면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내 원금이 직접 깎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2026년 6월 출시 이후 여러 은행과 증권사가 앞다투어 상품을 내놓을 텐데 어떤 운용사가 어떤 종목에 집중하는지, 과거 수익률 관리는 어떻게 해왔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나라가 하는 거니까 다 똑같겠지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이런 정책 상품은 정권 교체나 경제 기조 변화에 따라 혜택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한 상품에 소급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차기 출시분의 혜택이 줄어들거나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혜택이 가장 좋은 초기 출시 시점에 빠르게 가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전 청년 희망 적금이나 청년 이자 지원 상품들도 출시 초반에는 은행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몰렸고 국민 성장 펀드는 그 이상의 경쟁이 예상됩니다. 선착순 마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입 전에 현재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금저축, IRP 다 하고 있는데 국민성장펀드까지 하면 너무 빡빡하지 않냐는 걱정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고민에 대한 답은 포트폴리오 재배치에 있습니다. 수익률이 지지부진한 일반 펀드나 이율이 낮은 적금을 정리해서 국민성장펀드로 옮기는 거죠. 소득공제의 40%라는 확정 수익이 이미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건 투자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 재배치의 문제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국민성장 ISA도 함께 출시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ISA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추가 기회가 생기는 셈인데 ISA의 비과세 혜택과 국민성장펀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활용하는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절세수단의 종류가 늘어난다는 건 전략을 짜는 사람과 그냥 놔두는 사람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같은 연봉을 받아도 어떻게 세금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연간 수백만 원의 차이가 생기는 게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 분들은 청년 도약계좌 만기자금과 연계하는 전략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2026년부터 청년 도약계좌 만기가 도래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나는데 그 자금을 국민성장펀드로 바로 예치할 수 있는 연결 통로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지원을 받아 만든 종잣돈이 다시 정부 혜택이 붙은 상품으로 굴러가면서 혜택이 혜택을 낳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복리보다 강력한 절세 복리 효과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더 높은 쪽의 명의로 최대한 한도를 채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의 실제 환급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명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은퇴 후 소액 배당 소득으로 생활하시는 부모님 명의로 가입하면 9% 저율 과세 혜택을 가족 전체로 확장할 수 있거든요. 증여세 면제 한도 안에서 자녀 명의로 가입해 장기 종잣돈을 만들어주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가족 단위로 가입 전략을 짜면 혜택이 1인 기준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극대화됩니다. 3년 의무 기간을 지키면서 소득의 30% 내외 수준으로 투자 규모를 조절하고 3개월마다 펀드 수익률과 운용 현황을 점검하는 루틴을 만들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정부 보전 장치가 있어도 내 돈이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이 펀드에 넣은 돈이 반도체 공정 기술을 고도화하고 AI 인프라를 우주 항공 산업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 성장의 결실이 세금 환급과 투자 수익으로 다시 여러분 통장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2026년 6월 이 문이 열릴 때 준비가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정보의 양이 아닙니다.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의 차이입니다. 부자와 평범한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같은 뉴스를 보고 같은 정보를 접했을 때 누가 먼저 손을 쓰느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년 자금 계획을 꺼내들고 얼마를 넣을지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이 1년 뒤에 수백만 원을 더 손에 쥐는 사람이 됩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세금 폭탄을 맞으며 억울해하는 삶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가가 깔아준 이 판 위에서 내 몫을 챙기는 스마트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